월급 통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 절대로 안 되는 게 월급 통장에서 가 빠져나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완전히 잘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300이다. 그러면 매달 25만 원을 통장에다가 붙여야 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3년부터 여러분들이 꼭 실천해야 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월급날이죠. 바로 2023년도 월급날부터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행동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새해가 머지 않았습니다. 이제 멀리서 토끼가 지금 쫙 이렇게 오고 있는데 내년도가 이제 2023년도가 개묘년 검은 토끼 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직장인들이 정말로 기다리는 날, 바로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바로 월급날입니다. 자, 21일. 저는 개인적으로 21일을 월급날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이제 S그룹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회사를 나온 지가 한참 됐는데도 항상 21일 날 아내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고 21일이 항상 월급날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온 지가 오래됐죠. 여러분들의 월급날은 언제입니까?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17일. 교육 공무원들은요. 그리고 뭐 말일날 30일이 월급날인 분들이 또 있고, 그다음에 군인들 같은 경우는 또 뭐 10일날이 월급날인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월급날이 언제든 월급날은 기쁘고 좋은 날 아니겠습니까? 월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월급 받는 날 같은 경우가 굉장히 기분은 좋은데, 사실 이제 월급이라는 게 통장을 스치운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가장 많은 분들이 받는 월급날은 25일이다라고 합니다. 자, 25일이 월급날인 이유는 이게 뭐 일제시대까지 때를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고 하네요. 이것도 뭐 일제 잔재라고 하는데, 과거에 일본의 은행들이 25일 날 급여를 주기 시작한 거에서 뭐 유래됐다라고 합니다. 하여튼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이렇게 25일, 뭐 17일, 30일, 21일 이 월급날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나는 뭐 월급날 뭐 특별히 하는 행동 없는데 뭐 어차피 월급 들어왔다가 그냥 스치고 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직장인의 월급날 말이죠. 과거에 이 사진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 월급님이 로그인 하셨습니다. 뭐 퍼가요. 그리고 월급님이 로그아웃 하셨습니다. 뭐 이런 게 있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통장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말이죠. 혹시 여러분도 월급 통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 절대로 안 되는 게 월급 통장에서 생활비가 빠져나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완전히 잘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이 그림에 항상 따라붙는 그림이 이런 그림이에요. 월급님이 로그 아웃 하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굉장히 힘든 표정을 짓고 있는데, 이게 무슨 피해자 코스프레도 아니고, 아니 본인이 여기 보면 무슨 카드 퍼가요 다 본인이 쓴 거잖아. 본인이 다 썼는데 뭘 굉장히 이렇게 힘든 표정을 한다라는 거죠. 이것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월급 통장에서 생활비가 빠져나가고 계십니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과거에 우리 선배님들한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급이 자동이체로 들어와서 자동이체로 모든 것들이 빠져나가던 시절이 아닌 월급 봉투를 받던 시절,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여러분들의 혹시 조부모님들은 이렇게 월급 봉투라는 걸 받으셨을 텐데, 아마 여러분들은 월급 봉투를 받았던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70년대에 태어난 저도 월급 통장으로 받았지 월급 봉투를 받아본 경험이 없거든요. 자, 월급 봉투를 받던 시절, 우리 부모님 세대입니다. 저는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월급 봉투를 받던 시절은 한 달을 계획하는 날이 월급날이었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게 월급 봉투입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저희 누님이나 저희 부모님이 월급 봉투를 받으면 이 종이가 이렇게 누런 종입니다. 요즘도 이렇게 서류 봉투 보면 누런 거 있죠. 그 누런 봉투에 현금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뭐 어떤 수당 해서 이렇게 다 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월급 받던 날은 바로 한 달을 계획하는 날이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월급날은 통닭을 사가지고 오시거나, 뭐 지금 같으면 피자나 치킨일 텐데 옛날에는 통닭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하여튼 월급날은 그래도 좀 맛있는 거를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항상 이렇게 둘러 앉아서 가족이, 저희 어머니가 이 월급 봉투에서 첫 번째 뭘 빼냐면 적금이나 갯돈 붙는 금액을 빼놨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또렷하게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금을 먼저 이렇게 탁 세가지고 침 탁 묻혀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떼어놓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등록금. 뭐 등록금을 매달 내는 건 아닌데 제 기억에 뚜렷하게 남아있는 거는 이번 달에 육성회비 내는 달이지 이번 달이 등록금 내는 달이지 하면 이 학비를 이렇게 쫙 세가지고 빼어놨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뭘 하느냐? 용돈. 학교 다니려면 회수권도 사야 되고, 여러분들 회수권 모르는 분들 많죠. 회수권이라는 게 요즘으로 말하면 교통카드인데 용돈이 약간 필요했거든요.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거를 또 이렇게 타는 날이 월급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생활비를 어머님께서 이렇게 봉투에서 꺼내가지고 생활비라는 게 이제 결국 장 보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장 보는 게 생활비죠. 그걸 따로 떼놨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월급날은 이렇게 어쨌든 돈 구경을 할 수 있는 날이었어요. 돈을 눈으로 실제 볼 수 있는 날. 이렇게 봉투에서 뭐 1,000원짜리든 5,000원짜리든 10,000원짜리든 꺼내서 이렇게 입에 침을 묻혀가면서 세서 적금 떼고 등록금 떼고 용돈 떼고 그 다음에 생활비를 쓰는. 자,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거는 결국 이렇게 예산을, 한 달 예산을 쪼개는 날이 바로 월급날이었고 그 월급을 가지고 한 달 살림을 했다. 그런데 항상 보면은 저축을 먼저 했고 꼭 필요한 돈을 먼저 여기에 빼낸 다음에 마지막에 생활비.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변동지출이 맨 마지막에 썼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시대는 바뀌어서 월급 봉투를 밟고 있는 시대는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월급날 뭘 해야 되느냐? 한 달을 계획하는 파티였다. 그리고 일종의 세레모니 같았어요. 세레모니, 어떤 의식. 자, 이제 한 달을 우리가 또 살림을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다 둘러앉아서 통닭을 먹으면서, 뭐 매달 통닭을 먹은 건 아닌데 어쨌든 월급날은 그래도 돈이 보이는 날이니까 좀 맛있는 걸 먹었겠죠. 자, 이 의식을 하는 날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21세기인 지금도 과거에 우리 선배님들한테 배워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월급 받는 날은 뭐라고요? 바로 한 달을 계획하는 날이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요, 월급 통장에서 저축이나 공과금이나 보험료가 이체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거를 막 침 묻혀갖고 돈을 세서 주지는 않으니까. 자, 무슨 이야기냐? 월급 받고 그날 바로 저축이 빠져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 어머님들, 과거의 어머님들이 어때요? 월급 통장에서 제일 먼저 뗀 게 뭐예요? 먼저 생활비부터 뗐습니까? 아니죠. 갯돈이라든지 그 다음에 적금 붙는 거부터 뗐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이죠. 이제 드디어 나한테 생활비를 입금을 해야 돼. 이제는 현금을 세가지고 봉투에서 나눠서 돈을 이렇게 쪼개진 않지만 나한테 생활비를 입금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월급날, 뭐 저는 뭐 현재 뭐 월급을 받고 있는 건 아니니까 월급날이 따로 없지만 21일 날 정산을 하거든요. 모든 걸. 그러니까 21일 날 자, 손을 깨끗이 씻고 와서 컴퓨터 앞에 딱 앉아서 일종의 세레모니를 하는 거야. 나한테 월 생활비를 입금하는데 나의 소비 통장에다가 내가 월급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받는 월급 통장에서 생활비가 빠져나가면 안 돼요. 소비 통장에다가 내가 나한테 월급을 주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월급날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나에게 연간 생활비를 입금합니다. 자, 월 생활비는 소비 통장으로 보냈는데 연간 생활비라는 게 뭐냐? 연간 생활비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매달 사용하는 금액은 아니지만 명절이나 여행이나 이벤트나 또 뭡니까? 겨울옷이나 또는 자동차 보험료 이런 것처럼 특정한 달에만 나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이거를 매달 조금씩 적립하지 않으면 나는 갑자기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이 연간 계절 지출 금액이 300이다. 그러면 매달 25만 원을 계절 지출 통장에다가 붙여야 됩니다. 물론 전 자동 이체를 해놨기 때문에 뭐 매달 붙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월 생활비만큼은 이제 손을 깨끗이 씻고 신성한 마음으로 노트북에 앉아서 21일 날 나의 소비 통장에 내가 월급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소비 통장 안에서 카드 결제 금액의 예산을 소분한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자, 내가 75만 원을 생활비로 받았어요. 제가 이제 75만 원이거든요. 한 달 생활비 75만,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쓰는 생활비 75만 원이 들어오면 그 75만 원을 카드 예산으로 소분을 하는 거죠. 어디에 얼만큼을 충전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도 이 네 가지를 월급날 하시면서 한 달을 계획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월급을 공금처럼 사용하고 있지 않고 마치 개인 돈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2023년도에 내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모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월급날이 21일이라고 말씀드렸죠. 한 달을 결산하는 날이 21일. 그래서 김경필 멘토의 21일 날 이루어지는 일은 내 통장에 총알을 장전하는 세레모니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어있던 탄창에다가 실탄을 탁 집어넣는 그런 세레모니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예를 들면, 자, 첫 번째, 정기적금 얼마 딱 자동이체로 빠져나갑니다. 자, 최근에는 사실 코로나 때 정기적금을 한동안 못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다소 이제 좀 활동도 늘어나면서 조금 적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정기적금을 일정 수준을 자동이체로 뺍니다. 그 다음에 생활비, 나한테 일정 금액, 제가 아까 금액을 말씀드렸는데 75만 원 이렇게 한 달 생활비를 빼놓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스벅 예산을 충전합니다. 스벅 예산, 스벅 예산을 충전하는 이유는 스벅을 제가 뭐 많이 마시진 않는데 주로 작가나 PD나 이런 지인들한테 이 선물용으로 보내기 때문에 한 달에 13만 원 정도를 충전해서 사용하다가 최근에 한 15만 원 정도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민 예산. 저는 뭐 사실 많이 시켜 먹진 않는데 집에서 가끔 또 이렇게 아빠가 시켜줘야 될 때가 있어. 그래서 뭐 치킨이라든지 피자라든지. 그래서 배민 예산이 있습니다. 요걸 또 충전하고, 그 다음에 도서 예산. 뭐 책을 출판사에서 많이 보내주기 때문에 뭐 많이 사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책을 사서 봐야 되기 때문에 도서 예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 용돈 중에서 정말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뭐 물론 큰 돈은 아니겠지만 개인 용돈이 있고, 그 중에서 올영 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올영 예산. 개인적으로 올리브영에 가서 뭐 이런 것들 좀 사는데 그 예산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쇼핑 예산. 내가 필요한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사는 쇼핑 예산을 충전한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네 가지를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렇게 소분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도 월급날은 그냥 월급이 스쳐 지나가는 날이니까 평상시와 뭐 다를 게 없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제부터는 월급날 저와 같이 총알 장전 세레모니를 하셔야 된다라는. 제가 좀 전에 이렇게 해야만 공금 관리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왜 내 돈이 공금이냐? 뭐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왜 공금이냐면 말이죠. 월급이라는 게 이렇게 쭉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되면 월급이 안 나오게 되는데, 이게 말이죠. 이게 내 돈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돈은 말이죠. 지금의 나와, 이 돈, 지금 소득 나오는 거 보셨죠? 지금의 나, 그리고 한 10년 후의 나, 그리고 20년 후의 나, 그리고 30년 후의 나, 그리고 30년 지나면 어쩌면 내가 은퇴했을 나, 이 미래의 나와 같이 사용하는 자금을 지금의 내가 관리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월급은 말이죠. 여러분들이 관리자가 되는 거고요. 공금이었던 거예요, 공금. 공금을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21일 날, 여러분들은 21일이 아닐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21일, 여러분들의 월급날은 이 공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잘 소분하고 관리하는 세레모니가 진행되어야 하는 날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공금을 유용하거나 공금을 횡령하는 죄가 생기게 되는 거죠. 물론 내 월급이 공금이라고 해도 내 맘대로 썼다 그래서 공금 횡령죄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나 이걸로 뭐 징역을 살지는 않겠죠. 자, 그러나 징역을 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공금 횡령이 아닌 건 아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징역 살지 않는 공금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2023년도에는 공금 유용이나 공금 횡령을 하지 않고
내 월급을 잘 관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월급을 허투루 관리하게 되면 공금 횡령죄는 적용되지 않지만, 물론 징역을 살지는 않지만 나의 미래가, 바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보면 징역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금을 다루듯이 하지 않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미래에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면서 2023년도 월급날은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세레모니를 하는 그런 특별한 날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